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어깨에 둘러맨 소방대원이 다세대 주택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먼저 구조해온 7살 언니도 의식이 없는 상황. 심폐소생술을 계속해보지만 둘 다 의식을 차리지 못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연기가 자욱하고 매캐한 냄새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전됐나 싶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불난 흔적은 아닌데 싶하고 119에다가 신고를 했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연기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전체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3층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땐 이미 집안은 새카맣게 그을린 상태였고 안방 침대 옆에선 아빠가 엄마와 7살, 4살 배기 두 딸은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후송된 이들 일가족 4명은 결국 병원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여기서 놀고 네이클로가 찾는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인사도 잘하고 배꼽 인사도 잘하고 애기도 얼마나 이쁜데요. 난 눈에 선해. 경찰은 음식을 끓이던 가스레인지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됐고 문이 열려있던 안방으로 연기가 들어가면서 잠자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나 가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인 주방에서 불에 탄 냄비를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이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젯밤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난 양돈장 화재로 10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피해 조사 결과 돼지 2,300마리가 폐사했고 돈사 한계동의 2층 1,700제곱미터가 불에 타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8시 30분쯤 불이 난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민간인의 굴착기까지 동원해 8시간 40분 만인 새벽 5시 10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사의 우레탄과 천장 내부를 통해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9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 하루 16,000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국내외 관광객 19만 3천 명이 제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7.8%, 1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계획이 붐볐지만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돼 특정 장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주도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장애인 스포츠센터 착공에 나섰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7년째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자 보수 중이다 보니 올해 전국체전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들어선 장애인 스포츠센터. 개관도 안 한 시설이지만 바닥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7년 신축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공사업체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수 공사는 미뤄져 왔고 승소 뒤에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 2월부터야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설비들이 방치되면서 개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저희는 9월 말까지 이제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기계들이 다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돌려보잖아요. 당초 2017년 개관 예정이었던 스포츠센터의 준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전국체전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통상 석 달간 진행되는 시범 운영 기간을 한 달로 줄여서라도 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달에 하더라도 모자란 거라든가 수가 시공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설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걱정은 큽니다. 기계 가동이라든지 또 풀의 온도라든지
또 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상황들을 점검해서 완벽한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개관을 했다. 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졸속 행정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제주에 등록된 장애인 3만 6천여 명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1.2%인 41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장애인 대부분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야외 활동도 늘고 있는데요. 이맘때 불청객 중 하나가 꽃가루죠.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여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오름에 우거진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송화가루가 뿌옇게 흩어집니다. 맑은 공기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던 산책객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꽃가루에 낭패보기 십상. 마당이고 차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방해까지 들어요. 요 때는 1시간만 지나면 또 송화가루가 그때 또 날라오죠. 이 근방이니까. 마을 곳곳에도 황사가 날린 듯 노란 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 소나무밭 인근 주택가입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손으로 쓸기만 해도 송화가루가 잔뜩 묻어나옵니다. 올 들어 기상청의 소나무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를 처음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보다 먼저 개화한 삼나무도 서귀포시는 1월 6일, 제주시는 1월 19일에 꽃가루가 처음 발견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가루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부서지면서 호흡곤란이나 발진 등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의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보통 한 해, 두 해 갔을 때 2.5년 정도 커트라인으로 잡았을 때 그 감장률, 그 꽃가루의 반응을 보이는 확률이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는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환기를 피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경우 방치하면 축농증이나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도내 확진자 1번과 6번, 11번과 12번 등 4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3명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12명이 완치됐고 1명이 치료 중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4살 A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어제 새벽 4시 반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흉기를 보여주면서 60대 택시기사로부터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내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 있는 4.3 트라우마 센터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담과 심리교육, 예술 활용 치료, 신체 재활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라우마 치유 대상은 후유 장애인과 수영인, 유족 등 1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 즉 REC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허가된 태양광 발전 허가는 76건에 31만 3천 제곱미터로 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35% 감소했습니다. 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도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REC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70% 이상 하락한 데다 농지 전용비 감면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하고 단체 관람과 교육 등의 행사는 계속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관람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시간당 관람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해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이용자 정보 제공에 응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부곡남 교육의원은 비대면 원격 수업 정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원격 수업 지원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그리고 연구 시범학교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 현장 여건에 따라 교육 편차가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달라 지원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134억 원의 추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교육복지 확대는 예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보내는 농지 처분 의무 결정 통지서의 절반가량이 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사를 짓지 않는 도민과 도회인 등 1,600여 명에게 농지 강제 처분 절차를 안내하는 농지 처분 의무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을 통해 3차례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